남자 그림자, 여자아이 그림자. 그것들은 저를 지겹도록 찾아와서 괴롭혔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이었습니다. 평소 미용실 일에 바쁘셨던 어머니께서 가게로 부르셔서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손님이 없었고 힘없는 제 얼굴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나쁜 꿈을 꾸기에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냐며 평소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 다시 밝아진 어머니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여튼 어머니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당은 아닌데 약간 그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머니 집에는 이상한 도구들이 몇 개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는 물건이 작은 항아리인데 어렸을 적에 그걸 만지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이상한 것들을 보고 나면 항상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오셔서 뭔가를 해주시면 씻은 듯이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졌죠. 무튼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저는 굳은 얼굴로 할머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가게에서 나왔죠. 그날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 하던 운동도 생각보다 잘 안 되었고 또다시 만사에 통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창 같이 운동하던 1년 위 선배가 있었는데 홍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이 형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직도 매번 가위에 눌리냐고.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 요즘 보면 힘도 없고 안쓰러워 보인다는 말에 전 요즘도 가위에 눌리는데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홍이 형이 대구 달성공원에 친구들하고 놀러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전보고 뭐 그런 데 많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혹시 모르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점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군요. 전 형의 말에 웃으며 가위 눌리는 걸로 뭐 그런 걸 보냐며 어차피 그런 거 다 말장난이라며 이러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어머니는 퇴근길에 병맥주를 사오셨고 그날따라 늦는 누나를 빼고 어머니와 같이 둘이서 양념통닭 한 마리를 뜯으며 맥주를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아마 그 다음날은 쉬는 토요일이라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을 겁니다. 대략 한 2시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은 누나가 친구 생일이라 그때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역시나 나왔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고 그 남자를 떨쳐내면 꼬마아이가 또 나타나서 정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가리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아이가 얼굴과 목 주변에 털썩 주저앉으면 또 붕붕거리며 몸이 떴습니다. 제발 돌아가자, 돌아가자 속으로 몇 번을 외치며 내 몸을 기분 나쁘게 더듬는 그것들에게 반항을 해보지만 전 그저 허공에 떠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것은 그 녀석들 그 두 개의 그림자 말고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노란색 두 개의 눈빛이었습니다. 창가에서 고양이가 두 눈을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소스라치게 소름 돋았던 것은 그 고양이가 누워있는 절 보고 있는 게 아닌 공중에 떠있는 저의 의식체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매일 괴로워하고 있으면 날 흔들어 깨워주던 누나가 그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정말 이대로 죽는 것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그땐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는 건가? 정말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난 이대로 정말 끝이 나는 건가? 그렇게 막 슬퍼서 울려고 하는 그 순간 열쇠 소리가 달그락하고 들리더니 누나가 집에 들어왔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누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정말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았던 누나였기에 누나도 제 기분을 아는지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어린 것이 가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냐. 내일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하며 누나는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웠고 어머니도 도저히 안 되겠다며 멀쩡한 아들 이대로 두기 싫으시다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각은 아직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2시 25분 딱 그때였죠. 어머니는 한참을 걱정하시다 내일 가게 문 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잠자리로 드셨고 누나는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오늘 날이 밝을 때까지 누나랑 같이 깨있을까 라고 하며 영화 한 편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함께 영화를 봤고 3시가 조금 넘자 누나는 쿠션에 머리를 뉘고 잠을 자고 있었고 저도 막상 자려고 하니 괜시리 무서워져서 저는 저라도 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을 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꺼풀과 싸우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새하얀 방이었습니다. 온통 하얀색 일색인 그 넓은 곳에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아니, 저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죠. 그저 제 몸 하나만 있고 죄다 하얀색인 방에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제 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느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느낌은 바로 그 검은색 그림자가 제 몸을 더듬을 때 몸 밖으로 제 영혼이 튕겨져 나왔을 때 바로 그 느낌입니다. 불현듯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방에 의식체로서만 존재하는 그 공포감, 그건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두려움에 떨며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슥슥 하는 뭔가 바닥을 질질 끄는 기분 나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 매일 밤 저를 괴롭히던 검은 그림자가 양손으로 무엇인가를 질질 끌고 오더군요. 그건 정말 엄청 큰 망치였는데 힘도 없이 비실거리는 놈이 어찌 저런 것을 끌고 올까 하며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걸 갑자기 왜 끌고 오는 거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결국 날 직접 죽이겠다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저는 그렇게 도망치기 위해서 뒤로 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무엇일까 철컹거리더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난 뒤에 몸을 보니 제 몸이 검은색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쇠사슬이 제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잘 안 움직여지는 팔을 움직여서 쇠사슬을 막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사슬이 어찌나 무거운지 정말 어떻게 이 무거운 게 온몸에 감겨져 있는지 놀라웠죠.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무게지만 팔로 그 쇠사슬을 풀려니 느껴지는 무게감이 정말 그때의 그 기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전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겨우겨우 노력해서 허리까지 풀었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아련해지는 시야 사이로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서 절 바라보는 그 그림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 그 그림자는 눈이 없는데
그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왜 날 보며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그렇게 한심해? 사람 무시하는 그딴 표정으로 웃지 마. 그렇게 저는 그 그림자에 대한 엄청난 증오감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이 쇠사슬을 풀고 너를 죽여주마. 정말 너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런 독한 생각을 하며 쇠사슬을 마구 풀어내려갈 때였습니다. 점점 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 뭔가 번쩍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누나가 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대야를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축축한 제 몸을 보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바가지에 얼음물을 담아 저에게 부었던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이게 뭐냐고 말하며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그때 누나가 거울을 줄더니 제 얼굴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받아 제 얼굴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노란색에 입술은 보라색인데 바짝 말라 있었죠. 검은색인 눈동자가 회색빛이 날 정도로 얼굴은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멍 때리고 있었고 누나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훌쩍거리며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